트럭에 걸린 전신주가 카페 안쪽으로 넘어져 초등학생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2월 한 달 동안 전북 지역 주요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주요 키워드는 새만금 어선 화재였습니다.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지인을 살해하려고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 B씨를 협박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을 최대 5천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지원 기간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최장 10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크레인 트럭에 걸린 전신주가 카페 안쪽으로 넘어져 초등학생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5일 오전 10시 48분쯤 군산시 지곡동 인근에서 도로를 지나던 기중기가 통신선에 걸렸습니다. 이 선에 연결된 전신주가 무너지면서 카페 내부로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깨진 유리창 파편 등에 맞아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등 6명이 다쳤으나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지인을 살해하려고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자정쯤 군산시 미장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53살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한 달 전 B씨를 협박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2월 한 달 동안 전북 지역 주요 이슈는 무엇일까요? LG 헬로비전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이나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 키워드는 새만금입니다. 관련 키워드는 관할권, 항만, 동서도로 등으로 김제시와 군산시의 새만금 관할권 다툼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두 시군은 새만금 신항만과 동서도로 등을 두고 수년간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달 초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군산을 방문했을 때 신항만 운영 방식을 두고 군산시의원과 언쟁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군산시는 불복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부안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입니다. 지난 13일 아침 8시 40분쯤 부안군 왕등도 동쪽 4km 해상에서 34톤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해당 어선에는 12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불을 피하고자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바다로 뛰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중 5명은 구조됐고 2명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좋지 않은 기상 상황에도 수색 범위를 2배 이상 늘리는 등 아직 발견되지 못한 실종자 5명을 찾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민생입니다. 관련 키워드는 경제, 소상공인, 회복 등입니다. 설 명절이 지났지만 나아지지 않는 경제 상황에 지자체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대규모 사업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방문객을 끌어올 체육 행사를 잇따라 유치하는 겁니다. 정읍과 남원 등 5개 시군에서 지급한 민생안정지원금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자 부안군은 올해 안에 지원금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창군은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 환급 행사 기간을 연장했고 전북특별자치도는 민생경제 관련 사업 추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을 최대 5천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전북도는 기존 최대 2천만 원이었던 무이자 지원 한도를 청년 최대 3천만 원, 신혼부부 최대 4천만 원,
한 자녀 이상 신혼부부 최대 5천만 원까지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기간도 기본 2년에서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최장 10년입니다. 진안과 장수를 제외한 전북 12개 시군에서 치사율이 100%인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각 시군 담당자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방제협의회와 컨설팅을 25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제 방법별 효과성과 지역 특성에 따른 차별화 전략 등이 논의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4월까지 상반기 방제를 완료하고 소나무류 인원 당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북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인수는 6만 6천여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투표소 24곳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인 수는 6만 6,021명으로 선거인 명부 열람과 이의 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선거인은 선거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당 금고 관할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됩니다. 전북 지역 안전 사건 사고 소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일대에서 20일 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빙판길 블랙아이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119 안전브리핑 변동현 홍보담당이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9 안전브리핑의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변동현입니다. 먼저 지난 1월 발생한 우리도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월 16일 오후 6시쯤 김제시 백구면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 46명과 차량 16대가 출동했으며 약 2시간여 만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이 전소되고 가재 도구들이 소실되는 등 약 3,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화재는 최성기 상태였고 화재 원인은 부주의로 추정되나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9일 오후 3시 30분경 부안군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방향 94km 지점에서 21중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착했을 당시 10톤 트럭 차량 운전자가 끼어 있는 상황이었고 곧바로 구조 활동을 펼쳐 구조를 완료해 병원에 이송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중상자 1명으로 그 외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많은 눈이 내려 도로에 빙판길이 형성돼 미끄럼에 의한 다중 추돌 사고로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빙판길 블랙아이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20일 전북소방본부는 365일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 만들기 구현을 위한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현장 중심의 실전형 재난 대응 체계 확립, 도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소방 환경 조성,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119 서비스 제공,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소방 조직 기반 조성이라는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 골든타임 확보와 대응력 강화를 위해 실물 화재 훈련과 VR 훈련, 드론팀 운영을 확대하고 화재 취약 가구 지원, 전통시장 안전관리, 전기차 화재 대응 등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오는 2월까지 고령층 화재 인명피해 저감 대책을 추진합니다. 농촌 지역 화재로 고령층 사망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도내 14개 시군에 5,322개의 마을회관을 찾아 화재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화재 취약 요인을 점검, 시정 조치하는 한편 취약세대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등을 실시합니다. 겨울철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장판 및 화목보일러 사용 시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를 신설하며 도민 누구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센터장을 중심으로 팀장,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으로 구성된 4개 팀이 병원 선정과 이송 조정의 중심 역할을 맡아
응급 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특히 의료 상담과 응급처치 지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상담, 조정, 통제 인력을 추가 배치했으며 영상 통화와 시각 자료를 활용한 실시간 응급처치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보다 실질적인 응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월 119 안전브리핑을 마칩니다. 25년 새해에는 안전사고 없는 안전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원시와 전북대학교가 함께 운영하는 계약학과에서 첫 졸업생이 나왔습니다.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는 25일 남원시 평생학습관에서 제1회 학위 수여식을 열고 졸업생 13명을 배출했습니다. 지역산업학과는 남원시 전략산업인 목질공예와 화장품 뷰티 산업에 대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북대 지역산업학과를 통해 지역 특화산업의 취업과 창업하여 남원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제10회 순창군수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가 이달 26일부터 엿새 동안 열립니다. 팔덕 다용도 경기장 등 11개 구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지난해보다 20여 개 많은 162개 야구팀이 참가합니다. 이에 따라 순창군은 3천여 명의 선수와 학부모들이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팀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를 활용해 관람객들에게 순창의 관광지를 홍보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최대 입법 현안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예기치 못한 장벽에 막혀 조기 대선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첫 관문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심사소위원회가 예기치 못하게 무산, 다음 달로 연기됐지만 이조차도 안개 속이기 때문이라는데요. 전북자치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재건축 촉진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25일 예정됐던 국토위 국토법안 심사소위원회가 무산되면서 당초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토위 교통법안 소위 역시 무산됐다고 합니다. 전북자치도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것으로 이로 인해 27일 국토위 전체 회의까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던 대광법 일부 개정안 법률이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됐다는데요. 국토위는 다음 달로 넘겨 안건으로 상정,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날짜를 명시하지 않은 만큼 법안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다음 달에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야말로 안개 속에 놓이게 된 셈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가 주방이나 화장실 등 시설을 개선한 음식점에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주소지가 남원시인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제과점으로 시설 개선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길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3월 5일까지 남원시나 한국외식업중앙회에 접수하면 됩니다. 음식점에 대한 시설 개선 지원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 문화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정읍시가 올 한해 농사 준비를 위한 실용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열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농업인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논콩과 벼 재배 기술, 농약 효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 농기계 안전 사용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농촌진흥청과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최신 재배 기술을 소개하고 신기술 보급을 추진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이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대비하고 체계적으로 용농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